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좋았냐는 질문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꼭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하는 얘기요. 한창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 아이들 어리던 시절, 몸이 가볍던 시절. 그러고 보면 좋았던 날들은 전부 뒤에 있고 앞에는 그냥 남은 날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내리막이구나 하는 계산이요. 그런데요, 100년을 살아본 어느 철학자는 이 질문에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60에서 75,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봄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계절은 아직 안 왔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세대입니다. 책 한 권으로 위로받고 다시 웃는 시간. 오늘도 그런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고 우리나라 1세대 철학자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그분이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쓴 책입니다. 100년을 가까이 살아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적어 내려간 기록이에요. 저는 이 지점이 참 좋았어요. 이 책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젊은 학자가 연구실에서 쓴 노년론이 아니라 노년을 실제로 3, 40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젊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것도 괜찮더라 하고 말하면 솔직히 위로가 잘 안 되는데 100년을 살아본 분이 살아보니 예순부터가 제일 좋았다 하고 말하면 이건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분은 그 시간을 다 지나와 본 사람이니까요. 그럼 왜 하필 예순에서 75일까요? 선생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생각이 익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힘도 있고 시간도 많지만 정작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채로 달린다고요. 달리느라 너무 바빠서요. 20대는 자리를 잡느라, 30대, 40대에는 가족을 건사하느라, 50대에는 그동안 버려놓은 것들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달리다가 예순쯤 되면 그제야 인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시간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덕담 같았고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게 덕담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선생은 자기가 살아온 100년을 앞에 펼쳐놓고 어느 구간이 가장 열매가 많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언제 가장 좋은 생각을 했고, 언제 가장 좋은 글을 썼고, 언제 사람들한테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세어보니 답이 예순에서 75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순을 마감처럼 대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예순 언저리에 물러나게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쉬셔야죠 라고 하고요. 서류에 나이를 적을 때마다 어쩐지 미안해지는 기분.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하면 어휴 그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 칭찬 같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그 나이는 원래 뭘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에는 예순 이후의 칸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시간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거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요. 세상이 비워놓은 그 칸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알찬 칸이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예순 전까지 우리는 한 번도 내 시간표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시간표대로, 직장 다닐 때는 회사 시간표대로, 집에서는 식구들 시간표대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눕기까지 내가 정한 대로 하루를 써본 날이 인생에 며칠이나 있었나 싶어요.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 처음으로 하루가 통째로 내 것이 됩니다.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이라고 부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지, 오롯이 내 시간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60년을 기다려서 겨우 받은 시간이잖아요. 책 5부에는 이런 소제목이 나옵니다.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젊음에는 젊음의 무기가 있고 나이 듦에는 나이 듦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용기로 삽니다. 모르니까 덤비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 시절의 용기라는 게 절반은 무모함이잖아요. 뭘 몰라서 낼 수 있었던 용기.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어떤 일은 흘려보내야 하는지,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하고 어떤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지 그걸 아는 힘이요. 이 말이 저한테는 꽤 오래 남았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세잖아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사람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매일 몸으로 느껴지니까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조용히 쌓인 것들은요, 잘 안 세어보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 일의 경중을 가리는 감각,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젊을 때 같으면 며칠 밤을 끙끙 앓았을 일들. 지금은 하루 자고 나면 제자리에 놓을 줄 아는 것. 그런 건 통장에 안 찍히고 건강검진 결과지에도 안 나오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삼킬 줄 아는 것. 자식 일에 마음은 쓰되 입은 대지 않는 것. 오래된 친구의 서운한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젊을 때는 그게 안 돼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나 몰라요. 지금은 그냥 알아요. 어떤 말은 바람 같아서 지나가게 두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사랑이라는 걸요. 이런 게 60년어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들이잖아요. 선생은 그 쌓인 것들을 꺼내 쓰는 시간이 바로 예순부터라고 합니다. 60년 동안 배운 것과 겪은 것이 전부 재료가 되어서 이제야 그 재료로 제대로 살아보는 시간이라고요. 요리로 치면 평생 장을 봐다가 이제 상을 차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해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100년을 돌아봤을 때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묻는다면 편했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던 때, 가족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쓰던 시간, 그게 지나고 보니 전부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선생은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해와 같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감사만 남긴다고 말해요. 이 문장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지나온 고생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기만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던 날들, 아픈 식구 곁을 지키던 밤들, 내 것을 미루고 남의 것을 먼저 챙기던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떠올리면 그 시절이 그리워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고생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고생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애쓰던 내가,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운 거였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도 돼요. 그 시절 우리가 한 고생은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 세월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100년을 살아본 분이 그렇게 정리해 주니까 지나온 날들한테 조금 덜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이 꼭 과거형이어야 할까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면 그건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주는 일, 손이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태는 일, 작더라도 남을 위해 애쓰는 일, 나이가 들었다고 그 문이 닫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생겨서 더 활짝 열리는 문이에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못했던 종류의 사랑을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요. 늙는다는 것은 나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이 멈추는 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 배우는 게 있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는 사람은 일흔이어도 여든이어도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 본인이 그 증거잖아요. 아흔이 넘어서 이 책을 썼고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다니고 글을 썼으니까요. 100세 철학자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표어가 아니라 실험 결과예요. 본인이 100년짜리 실험을 직접 해본 거니까요. 책에는 장수의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들 무슨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고 묻는데 선생의 대답은 소박해요. 계속 일하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잘하는 것. 그게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책에는 취미 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나이 들어서 갖는 취미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사람을 계속 자라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도 꼭 책상 앞에 앉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어제 못 보던 꽃을 하나 알아보게 되는 것. 손주 덕분에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법을 익히는 것. 텃밭 한 뼘에서 상추가 자라는 속도를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어제의 나는 몰랐던 걸 오늘의 나는 아는 것. 그게 성장의 전부라면 성장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뜨끔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슬그머니 놓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뭘 이란 말이 입에 붙기도 했고요. 배우고 싶은 게 생겨도 지금 시작하면 언제 써먹고 하는 계산부터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말이야말로 사람을 늙게 만드는 말이었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순에 뭔가를 시작하면 선생이 말한 황금기의 끝까지만 잡아도 15년은 할 수 있어요. 15년이면 뭐든 됩니다. 악기 하나를 배워도 남 앞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고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고 공부를 시작해도 한 분야를 깊게 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20대에 시작해서 40대까지 해낸 일들도 따지고 보면 다 15년, 20년짜리 일이었잖아요.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고스란히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는 남은 날들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표가 뭐라고 하든 100년을 살아본 사람 눈에는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열리는 계절이라는 것. 물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느껴지는 날들이 더 많죠. 몸은 어제와 다르고 세상은 자꾸 빨라지고 뉴스에서는 우리 세대 이야기가 짐처럼 다뤄지고 어떤 날은 그냥 하루가 길기만 하고요.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 100년을 살아본 분이 건네는 이 말들이 이상하게 힘이 되더라고요.
좋은 계절은 아직 안 지나갔다는 말이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한가운데라는 말이요. 100년 인생의 선배가 앞서 걸어가 보고 뒤돌아서서 이 길 괜찮다고 손짓해 주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100년을 살아보니의 5부 가운데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성공하면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서, 돈과 명예는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족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서 100년의 눈으로 본 이야기들이 더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한 편씩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생의 행복론, 성공하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하나라도 어제보다 잘한 게 있으시다면 선생 말대로 우리는 아직 늙지 않은 겁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세대였습니다.